서울 5일장이라도 섰나요? 북적이는 사람들. 논두렁 밭두렁엔 차들이 빼곡합니다. 텔레비 나와요. 네. 무슨 텔레비? MBC요. MBC. 좀 찍어주이소.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관광 왔잖아요. 어령에서 관광. 야, 저거 찍으라. 주어만 찍지만은 안 주면 다르다. 텔레비 나온다 그런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챙겨 오신 거예요? 예? 뭐 챙겨 오신 거예요? 이거 밥 먹으려고 국거로 챙겨가려고 밥 먹으려고. 어르신들 관광 온 이곳은 봉하마을입니다. 우리 기사님이 말하대요. 노무현 씨 뭐 이준영 국이라면서. 그래서 왔지.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온 그 후부터 봉하는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하지. 여기서 30초. 여기 가서 30초.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 흔들며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데. 그가 떠난 지 벌써 2년입니다. 노 대통령 서거 2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꼭 한 번은 들른다는 봉하의 국밥집입니다. 주말인데다 때가 때이다 보니 평소보다 곱절은 분주합니다. 오늘도 많이 했어. 인사도 있고. 아니, 안 그래도 주말 되면 잘 안 맞는데. 역사가 오래된 식당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 3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노통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가고 이 식당이 처음에 찍으러 우리 오공주 식당으로 통했는데 공주가 아니라 누가 우연찮게 오공주라 임돼가지고 오공주로 소문이 났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밥집 단골이었습니다.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탔죠. 나는 그만 대통령을 떠나서 그냥 유지 집안의 아주버님처럼 그런 느낌이죠. 대통령께서는 오셔서 장사 잘 됩니까? 삼촌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하셨어요. 사진관 찍은 사진이 영원히 저렇게 남을 줄 모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원본인데 두 장인데 이게 봉화산 정통 호미상 앞이거든요. 거기서 그래 아이고 재수 씨들 왔다고 우리 동네 새댁이들 왔다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 미리 찍은 거예요. 그냥 팔짱을 낄까요? 또 할까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돼. 팔짱을 끼고 한번 찍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새댁이들 왔다고. 오늘은 전화다. 제가 죽어 뿌리죠.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해서 뿐이.
일할 때는 욕을 짜들어 해서 그니 일하라고 노니까 좋대요. 퇴임 후 더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평일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게 밥 먹을 자리가 너무 손님은 많았고 밥 먹을 데가 없다고 또 연락이 왔어. 동네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어. 식당 방생 동네에서 군회에 모여갖고 국방 좀 줄이게 되겠다 이래 내가 돼갖고 그래 우연히 갑자기 나는 말이 닿았어. 장갑 줘라 그래 장갑. 모자 쓰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한 게는 뭐 어느 뭐 지나가는 사람처럼 누가 참 가까이 대통령을 가까이 하시다고 가게는. 생각할 벽에 그래. 그 모자 자기 물지 모자가 그걸 막으래. 난 그거 내 생각이 나. 바다 이제 그래 뭐 모자 딱 쓰고 있는데 모자 탁함이 쓰고 있어 이쁘다 이렇게 해진다 이거 안 돼. 그 밖에 그거 써서. 이거 디리기에 던지는 척하면 싹 오다지고 딱 나로 얼마나 웃기는지만. 대통령에 대한 깨알 같은 추억을 얘기하자면 이 마을 사람들 밤을 새야 할 겁니다. 먼저 인사하죠. 먼저 인사해. 아는 사람한테는 수고하십니다 소리 다. 니 욕본다 이런. 항상 존댓말 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 세우고 먼저 인사를 해. 대통령하고는 먼저 인사할 수가 없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좀 다가가야 인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해버려. 동네 유일한 슈퍼에 들러 손녀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낙이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녀가 오니까 이제 뭐 자전거 뒤에 태워와 까만 비닐을 걸어다가 아이스크림 한 개 넣어갖고 자전거 묶어갖고 또 태워가고. 생신 때 우리 마을 사람들 초대해 주실 때 집으로 그 같이 놀고 음식 같이 다 먹고 그래서 놀다가 먹었거든요. 1년을 봉하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식당, 가게, 논밭에도 그에 대한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야, 이거 대통령 계셨으면은, 야, 기똥차다 이랬었겠네. 아깝다. 일단 올리는 건 대단 올리고. 봉하마을 영농법인 김정호 대표입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뭐가요? 대표님 얼굴빛부터. 2008년 2월 25일 날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어휴, 벌써 그래 됐네. 이것도 이제 운명이고 팔짱기라. 아니, 거기 말고 저 밑에. 일곱. 영락 없는 촌부로 보이는 이분. 4년 전엔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록 보관을 담당하던 양복쟁이 공무원이었죠. 보통 이렇게 회의가 끝나시면 다 이렇게 수거해 가십니까? 네 번이죠. 볼펜을 쥐던 손엔 이제 농기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따라 봉하에 내려와 덜컥 농군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그 유기농 인증 단계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질적인 또 비약도 있고, 대통령이 되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창고인데요. 반은 일반 창고. 노 대통령이 처음 친환경 농사를 짓자고 했을 땐 열댓 명의 농군이 전부였죠.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평의 경작지에 180명의 농부들이 함께합니다. 갑작스런 그의 서거.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농사를 안 계신 가운데 정말로 눈물로 그 논문을 대다시피 하고 속울음이죠.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노 대통령과 친환경 쌀. 어느새 봉하마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떡이며 엿까지 자꾸 새끼를 치고 있습니다. 30개 이걸 그럼요. 대변인, 요 서울 가서 다 팔아오이소. 아마 보기 힘들지 모른다. 아, 봉화에서 지은 이제 쌀입니다. 봉화쌀을 이제 선보이로 저희가 오프라인상의 봉화장터 저기 출장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러 가시는 거네요. 이제 농사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아야 이게 계속 농사를 하지. 이전의 삶은 까무룩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얘기나 뭐 정치 얘기나 이런 거는 계속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보시고.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관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하루 일에 급급해가 뭐 밥 먹고 저기 씻지도 않고 자기 바쁜데 뭐 그것도 알아본다는 무슨 대수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하겠죠. 1시 40분이면 20분 전인데 너무 일찍 통제하는 거 아닌가요? 노무현재단 김경수 사무국장은 2주기 행사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11시에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나 날씨가 최대 걱정거리입니다. 10시 40분 정도 오는데 그 정도면 소나기는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그는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은 필요하다고 하답하고 있다. 금장 화려했던 회의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경호 차량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떠십니까? 입죽하시던데. 정신없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평일이기도 하고 이게 대통령님 행사는 해봐야 몇 분이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면 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출발! 이분들을 보니 드디어 행사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2주기 행사 기간 동안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굳은 일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후진해봐. 오케이. 좀 더, 좀 더. 얼마나 여유 있어요? 됐어. 당겨보세요. 자, 묶어주세요. 이제 슬슬 손발이 잘 맞는데? 이제 맞아가야지. 원래 자원봉사 3일만 하면요, 다 전문가 돼요. 뭔가 의욕은 많은데, 막상 와서 보면은 다 이제 할 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서투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번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바쁘고. 엄마와 딸, 가족이 같이 봉사하기도 합니다. 봉화에 계실 때는 항상 계실 줄 알고 다음에 뭐 시간 되면 오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왔거든요. 서거하시고 나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님한테는. 노사모나 그런 활동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정치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었고요.
옛날에는 정치가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예전에 대통령님 하신 말씀이 정치가 썩었다 고개를 돌리지 말라 했는데 제가 고개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돌리지 않게 바로 포기해 주시는 분이 대통령님이신 것 같아요. 추모객 중에도 가족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존경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눈물이 나잖아. 엄마는 지금도 나는데 눈물이 생각하면. 그다음에 사람들 촛불 두고 글 쓰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이곳이 어디인지 왜 왔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아빠 왜 울고 여기 예쁘게 있어요? 잘 그렸다면서 웃는 주름. 미안해. 주름이야? 주름이야? 이마에 주름까지 콕 집어내다니 웬만한 어른들보다 낫네요. 안녕, 적을래?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 그 묘역 주변에 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쓴 글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심 어린 글귀들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땐 미처 못한 말들. 뒤늦은 다짐이 대통령의 묘역을 덮습니다. 그가 떠난 지 2년. 슬픔과 눈물 대신 아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의 묘등에서 뛰어놉니다. 자주 오십니까? 예,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이요? 그럼 오셔서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 산에도 올라가고요. 화포천 걷기도 하고. 왜 오시게 되는 거 아니십니까? 글쎄요, 뭐 딱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무의식 중에 발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말 유원지에서나 볼 법한 풍경입니다. 이쪽으로서 오셔요. 예, 알겠어요. 앉으시고 그쪽에 깔게 좀 이웃과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펴주세요. 길게 늘어선 줄. 자리 펴고 도시락 까먹는 이 소동은 김재동 씨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소리 들립니까? 뒤쪽 소리 들립니까? 다 들립니까? 네, 됐습니다. 리허설 끝났습니다. 그가 봉화에서 추모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벌써부터 오래 기다리시고 계셔가지고. 좀 미안하네요. 맨 앞에 있는 학생이 공짜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그러던데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제 마음의 부담을 싹 다 들어줬네요. 그럼요. 가만히 생각해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객석이 벌써 다 찼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쪽으로. 소리가 안 들려서 공감을 못하겠어요. 서서 보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소리 들리는 데서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방법이 없네. 방법 없지. 만 명은 만 명이니까 만 명. 그 예상 얼마나 하시는? 우리가 3천, 5천? 지금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뭐 7, 8천은 넘지 않을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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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 자리가 특성입니다. 제 얼굴 앞에서 가까이 오면 진짜 힘들어요. 미칩니다. 작년까지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죠? 울고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원래부터는 어떻게 좀 웃읍시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 공연 중에 우는 사람이 눈에 띈다. 바로 구속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구속입니다. 아시겠죠? 문재인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입니다. 이야, 인기가. 같은 시간 그 많은 손님을 먹여야 하는 국밥집은 잠시도 쉴 잠이 없군요. 다 파셨어요? 네, 다 팔았어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오늘 김재동 씨 콘서트 보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는 일을 어쩌고. 처음 모르는 게 안녕함이 많이 오가지고. 진짜 이렇게 세상을 배려도 이렇게 많이 오는 줄 진짜 몰랐다, 우리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봉화산이 등산객으로 북적입니다. 걷기 명소가 된 대통령의 길을 찾은 발길입니다. 이 길의 가운데 부엉이 바위가 있습니다.
조카와 담배 몇 개비가 그가 섰던 마지막 자리를 알립니다. 봄이요. 뭐 처음 와보신 겁니까? 아,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 내일이니까 그래서 애들 크는 자녀들한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후에 어떤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상과 가치관을 스스로 좀 정립할 수 있게끔 너 어떻게 처음 오셨네요? 아 하여튼 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예,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예. 나들이 삼아. 예. 어머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생각하고 그냥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마음이 좀, 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자주 들렀다는 정토원입니다. 이봐요. 여기였거든요. 아침마다 오셨죠. 아침마다 오셨고, 오시면은 이제 일찍 오실 때는 여기서 이제 아침을 자시고 가시거든. 뭐 아침도 그 누룽지 자시고 가시는. 우리가 저 유명한 누룽지가 있다고. 노 대통령의 49제도 이곳에서 치렀습니다. 어쩌다 보니 두 전임 대통령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1년 만에 한 100만 명 왔다 갔거든요. 솔직히 나는 그 100만 명 오셨다 간 그것이 이 어른한테는 화근이 되었다고 봅니다. 화근이. 예? 귀향의 즐거움은 잠시였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지경에 가면은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고통을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지붕 오죠, 막. 너무 사생활 침입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아무데나 올라가갖고 막 24시간 사진 찍고 막. 아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 동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 같다. 싸우고도 엄청 싸웠지. 제가 5월 21일 날이네. 목요일 날. 역부로 통닭을 둬버리 해가지고 왔어요. 대통령 가서. 오늘 술 한잔 먹어요. 근데 가서 그날 가서 그녀서 아들하고 너희 앉았어요. 너희 앉았어요. 1시간 동안 얘기했어. 여기 오늘 내가 오늘 부탁해서 왔다. 왜? 여기 오시는 많은 노사모 회원들이 당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혹시 독한 마음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래서 왔다. 그때. 대통령의 순환을 봉하마을 사람들도 함께 겪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계모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감시를 받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이야기가 니들 자주 오지 마라. 응? 우리가 응? 전부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 마을 분들은 그걸 그냥 뭐라 하노? 숙명처럼 당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경남, 경북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미안해하시고 할 때 보면은 참 그냥 그렇습니다. 눈물도 나고. 진짜 다시 한 번 더 뵐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높지만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자유롭게 살길 바랐습니다. 고향에서 농군으로 늙어가는 삶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움, 연민, 후회. 어떤 마음인지는 모릅니다. 그가 떠난 봉화를 찾는 이들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이거 나가면 안 될 텐데 근데 우리 몰래 온 거잖아요. 아닌가? 뭐 그래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마음이 움직이니까 저도 좀 놀랬거든요. 잘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게 저도 조금 놀라움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그냥 틀었는데 그 뉴스 아침 뉴스에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느낌이라고 뭐 어떻게 느낄 수도 없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냥 계속 한 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 누나도 놀라고 조카는 놀라서 또 옆에서 당황해하고 삼촌 왜 저냐고. 그분한테 어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막 안아주고 싶어. 시간이 흐르고 슬픔은 무뎌졌지만 그날의 기억, 그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질 않나 봅니다. 작년 겨울부터 고속철이 진영역에 섭니다. 행사 이틀째, 휴일 오후 많은 이들이 봉하러 옵니다.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보름 전에 예매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봉화. 봉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마무리 대통령, 우리들의 대통령. 이 버스 운전기사분은 뜻하지 않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보란결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 받았습니다. 내일 이주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3일 행사하니까 거기가 막 붙인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뭐 정치적인 그건 없습니다. 노란개비인데 뭐 큰 성격이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봐주시겠죠. 버스를 장식한 노 대통령의 사진이 화근이었습니다. 너무 뜨다 보니까 어떤 이제 대중버스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 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의 어떤 작은 추억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 가시라고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수수한 마음에 욕도 많이 들었고요. 욕을요? 그 악플이죠, 악플. 악플이 엄청 달렸습니다. 악플을요? 예, 악플이요. 뭐라고? 오만 욕 다 했습니다. 홍역을 치른 탓일까요? 인터뷰 내내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술떡 봉화 무농약 친환경 무농약 쌀로 만든 술떡입니다. 엿 먹어라. 봉화 쌀 좀 먹으세요. 김정호 대표, 오늘은 농사 접고 장사판 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운이 듬뿍 들어있는 쌀, 봉화쌀.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원들도 봉화를 찾았네요. 엿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국밥집은 난리통이 따로 없습니다. 내 죽겠네. 기억이고 다발이고 짜리가 물어봐. 엎어가 아니 찌그린다 이거. 통줄도
졌네요. 점수도.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내게서도 설거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체험한. 남편들까지 팔을 걷었지만 줄이 줄지 않습니다. 4번 손님. 형 얼마나 오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세보질 않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동아에 오래 계셨던 분들 얘기가 한 5만 명은 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드디어 내일이 또 돌아온 그날인데 그렇게 꼬치꼬치 그런 것까지 들어가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일이 그날이네요. 내 입장으로서는 대통령 안 하시고 그래 행위는 사실은 진짜 좋았을 거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참 행위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시면 얼마나 좋겠노. 나는 아주 시원하네. 기부야, 이제 모양이 하나. 응? 저쪽이에요? 또 2주년인데, 요번에는 그런 말씀도 없고,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데. 이 밤 사저에선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되는데. 오늘 하루만. 아침 장사를 잠시 접고 국밥집 아주머니들이 길을 나섭니다. 김정호 대표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배를 하기 위해서죠. 늘 곁에 있다 여겼는데 그의 부재를 확인하는 자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여느 때와 같이 저는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포천이나 마을을 둘러보시니까 그렇게 먼저 나와서 이렇게 여기 부엉이 바위를 보면서 이 길로 지나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바퀴 이제 찻길이 아니라 산으로 갔더라면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부질없는 회한이 다시 밀려옵니다. 노 대통령의 남자들이 봉하에 하나 둘 모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왔어요. 오늘 새벽에 전화 올리고. 네. 3월 말에 그 검찰 소환 당하실 때 여기 저 사자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위원님들도 아직도 생각들 합동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정토원 추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사지로 몰리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오지 말아야 할 일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이 울었죠. 이른 아침, 궂은 날씨에도 묘역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면 항상 눈물이 나요. 한 번도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니까 시간 날 때는 꼭 한번 가려했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더 이게 저기도 그 아이고 이게 대통령 눈물인가 보다고 어제까지도 안 올 줄 알았거든. 박석에 글귀를 새겼다는 할머니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 버스로 왔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차 안에서 자고 마음이 착잡하고요.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오후 2시, 추도식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권 여사와 유족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만세! 여사님 사랑합니다. 식이 시작되자 빗줄기가 더 거세집니다. 의자에 앉지 못한 추모객들은 선체로 자리를 지킵니다. 이제 강만길 전 그저 망연하기만 해서 할 말을 잊었어요. 수많은 이야기 모두 뒤로 2년 전 그가 우리 곁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수많은 이야기 모두 뒤로 하고 그대 잘 지내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조용한 슬픔이 묘역을 덮었고 하늘에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밥 말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모내기를 합니다.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가게 시작하고 지금 주방님 혼자 많이 하게. 저기 저 힘들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리 됐어요 지금 동네 상황이. 노 대통령이 이곳에 온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통령에서 알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도 특히. 그러니까
계속 안 오겠어요. 뭐 이런 대통령 있을 때도 또 애들 놓으면 애들 데리고 올 거고. 그러니까 계속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고향 땅에서 시골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던 전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 짓고 새참 막걸리 먹으며 손주들과 늙어가는 꿈. 그는 떠났지만 봉하마을 사람들과 이 땅이 그의 꿈을 품었습니다. There's an evening haze settling over town, starlight by the edge of the creek. The buying power of the proletariat's gone down, money's getting shallow and weak. Well, the place I love best is a sweet memory. It's a new path that we trod. They say low wages are reality. 아니 거기 말고 저 밑에 일곱 영락 없는 촌부로 보이는 이분. 4년 전엔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록 보관을 담당하던 양복쟁이 공무원이었죠. 보통 이렇게 회의가 끝나시면 다 이렇게 수거해 가십니까? 네 번. 볼펜을 쥐던 손엔 이제 농기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따라 봉하에 내려와 덜컥 농군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그 유기농 인증 단계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질적인 또 비약도 있고, 대통령이 되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창고인데요. 반은 일반 창고. 노 대통령이 처음 친환경 농사를 짓자고 했을 땐 열댓 명의 농군이 전부였죠.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50만 평의 경작지에 180명의 농부들이 함께합니다. 갑작스런 그의 서거.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농사를 안 계신 가운데 정말로 눈물로 그 논문을 대다시피 하고 속울음이죠.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노 대통령과 친환경 쌀. 어느새 봉하마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떡이며 엿까지 자꾸 새끼를 치고 있습니다. 30개 이걸 그럼요. 대변인, 요 서울 가서 다 팔아오이소. 아마 보기 힘들지 모른다. 아, 봉화에서 지은 이제 쌀입니다. 쌀을 이제 선보이로 저희가 오프라인상의 봉화장터 저기 출장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러 가시는 거네요. 이제 농사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아야 이게 계속 농사를 하지. 이전의 삶은 까무룩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얘기나 뭐 정치 얘기나 이런 거는 계속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보시고. 먼저 아무래도 뭐 외지에서 오면 꼭 한 번은 들른다는 봉하의 국밥집입니다. 주말인데다 때가 때이다 보니
평소보다 곱절은 분주합니다. 오늘도 많이 했어. 행사도 있고. 아니, 안 그래도 주말 되면 잘 안 맞는데. 역사가 오래된 식당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 3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노통 처음에 왔을 때는 해가고 이 식당이 처음에 찍으러 우리 오공주 식당으로 통했는데 공주가 아니라 누가 우연찮게 오공주라 이래가지고 오공주로 소문이 났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밥집 단골이었습니다.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탔죠. 나는 막 대통령을 떠나서 그냥 유지 집안의 아주버님처럼 그런 느낌이죠. 대통령께서는 오셔서 장사 잘 됩니까? 삼촌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하셨어요. 사진관에 찍은 사진이 영원히 저렇게 남을 줄 모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원본인데 두 장인데 이게 봉화산 정통 호미상 앞이거든요. 거기서 그래 아이고 재수씨들 왔다고 우리 동네 세력이 들어왔다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 미리 찍은 거예요. 그냥 팔짱을 낄까요? 너무 작까요? 그럴까요? 마음대로 해라. 팔짱을 끼고 한번 찍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세력이 들어왔다고 눈에 선하다. 제가 죽어버리죠. 대통령님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퇴임 후 더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평일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게 밥 먹을 자리가 너무 손님은 많았고 밥 먹을 데가 없었고 또 연락이 왔어. 시골 5일장이라도 섰나요? 북적이는 사람들, 논두렁 밭두렁엔 차들이 빼곡합니다. 텔레비 나와요? 네. 무슨 텔레비? MBC요. MBC. 좀 찍어주이소.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관광 왔잖아요. 어령에서 관광. 야, 저거 찍어라. 저만 찍지만은 안 주면 빠르다. 텔레비 나온다 그런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챙겨 오신 거예요? 예? 뭐 챙겨 오신 거예요? 이거 밥 먹으려고 국거로 챙겨가려고 밥 먹으려고. 어르신들, 관광 온 이곳은 봉하마을입니다. 우리 기사님이 말하대요. 노무현 씨 뭐 이준영 극이라면서. 그래서 왔지. 노무현 대통령이 내려온 그 후부터 봉하는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하지 여기서 30초 여기 가서 30초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 흔들며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데
그가 떠난 지 벌써 2년입니다. 노 대통령 서거 2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랬어. 식당 항상 동네에서 군회에 모여갖고 국방 전투기 이래 내가 끊대갖고 그래 우연히 갑자기 나는 발이 다치겠다. 장갑 껴라 그래 장갑. 모자 쓰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한 게는 뭐 어느 뭐 지나가는 사람처럼 누가 참 가까이 대통령을 하시다고 생각할 적에 그래. 그 모자 자기 목 물지 모자가 그래. 난 그거 내 생각이 나. 바다 이제 그래 뭐 모자 딱 쓰고 있는데 모자 참이 쓰고 있어 이쁘다 이렇게 해진다 이거 안 돼. 그 밖에 그거 써서. 그 이거 디리기에 던지는 척하면 싹 오다지고 딱 돌아. 얼마나 웃기는지만. 대통령에 대한 깨알 같은 추억을 얘기하자면 이 마을 사람들 밤을 새야 할 겁니다. 먼저 인사하죠. 먼저 인사해. 아는 사람한테는 수고하십니다 소리 따. 니 욕 본다 이런. 항상 존댓말 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 세우고 먼저 인사를 해. 대통령한테는 먼저 인사할 수가 없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좀 다가가야 인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해버려. 동네 유일한 슈퍼에 들러 손녀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낙이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녀가 오니까 이제 뭐 자전거 뒤에 태워가 까만 비닐을 걸어다가 가시기름하게 넣어갖고 자전거 묶어갖고 또 태워가고. 생신 때 우리 마을 사람들 초대 해주실 때 지금으로 같이 놀고 음식 같이 가서 먹고 그래서 놀다가 나왔거든요. 1년을 봉하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식당, 가게, 논밭에도 그에 대한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야, 이 대통령 계셨으면은, 야, 기똥차다 이랬었겠네. 아깝다. 일단 올린 건 대단 올리고. 봉하마을 영농법인 김정호 대표입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뭐가요? 대표님 뭐 얼굴빛부터. 2008년 2월 25일 날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어휴, 벌써 그래 됐네. 이것도 이제 운명이고 팔짱기라. 관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하루 일에 그 배가 뭐 밥 먹고 씻지도 않고 자기 바쁜데 뭐 그것도 알아본들 무슨 대수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하겠죠. 1시 40분이면 20분 전인데 너무 일찍 통제하는 거 아닌가요? 노무현재단 김경수 사무국장은 2주기 행사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11시에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나 날씨가 최대 걱정거리입니다. 10시 40분 정도 오는데 그 정도면 소나기는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그는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은 필요하다고 하답하고 있다. 금장 화려했던 회의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경호 차량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떠십니까? 일축하시던데. 정신없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평일이기도 하고 이게 대통령님 행사는 해봐야
몇 분이 오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면 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출발! 이분들을 보니 드디어 행사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2주기 행사 기간 동안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굳은 일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후진해봐. 오케이. 좀 더, 좀 더. 얼마나 여기 있어요? 됐어. 당겨보세요. 자, 묶어주세요. 이제 슬슬 손발이 잘 맞는데? 이제 맞아가요, 지금. 원래 자원봉사 3일만 하면요, 다 전문가 돼요. 뭔가 의욕은 많은데, 막상 와서 보면은 다 이제 할 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서투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번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바쁘고. 엄마와 딸,